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에 놓친 부분들까지 또 짚어주실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래소가 오늘 거래 대금이 8조가 안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6조 턱걸이하면서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움직였던 시장, 선택한 쪽도 이전과는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네, 오늘 마감 정리해 주시죠.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우리가 트럼프 2.0이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이쪽은 빠지면 매수세가 들어온다. 가격 조정이 있으면 들어온다. 그리고 동종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반등이 미미해서 목표 수익률이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은 그것도 한 번씩 살려준다. 그러면서 동시에 폭탄도 한 번씩 터뜨리겠다. 이게 지금 현재 주도주, 기존 주도주에서의 이 자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의 반등이 다시 좀 나오는 이 시장인데, 요거를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를 한번 볼게요. 기존 주도주 가운데서 오늘 가장 조선주 가운데서 제일 눈에 띈 거는 삼성중공업이에요. 다른 조선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열위에 있었던 섹터입니다. 예를 들면 HD, 현대중공업, 그죠? HD, 현대중공업, 이런 주식들, 뭐 현대미프 이런 주식들이 이제 가는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갇혀 있었던 흐름이잖아요. 뭐 MRO 사업이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 부분이 그동안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은 좀 신고가죠. 다른 조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쉬는 것 가운데. 그죠? 근데 우리가 동시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조선주가, 잘 가던 조선주 한번 폭탄이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그죠? 이게 4월 28일이지 않습니까? 4월 28일. 요 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한 35,00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85,000원대까지 가는 기간 동안 10,000원에서 15,000원 50%밖에 수익이 안 났단 말이에요. 하나오션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열에 있었지 않습니까?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업황을 좀 좋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졌던 쪽은 내가 한 번씩 수익을 좀 주겠다. 요거를 조선주에서 이제 보여준 거죠. 동시에 뭐도 있냐면은 폭탄도 터뜨리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키높이도 나오는 거고, 순환매도 나오는 거고, 폭탄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기존 주도 섹터 내에서. 그죠? 이게 오늘, 전력주에서도 나왔거든요. 전력주들 보면 우리가 효성중공업이 가장 전구점을 먼저 돌파를 했거든요. 우리가, 전력주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에도 엮이지만 트럼프 2.0 요 시기에 방산, 조선, 우주항공, 원전주의 랠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같이 수익률 게임에 동참했던 애들이에요. 수익률이 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약간 후순위를 해도. 그죠? 그런 애들을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 가운데 LS 일렉이라든지 HD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런 주식들도 이제 견주하게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뭐도 나오고 있냐면 폭탄도 한 번씩 터뜨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게 한 우리 일주일 전의 차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그 일주일 전에 차트 거의 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가장 이제 베스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전력주가. 뭐랑 비슷합니까? 조선주 가운데서 하나오션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죠? 그리고 삼성중공 같은 역할을 전력주 가운데서는 산일전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력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현대일렉처럼 다시 이렇게 매수세에도 붙지만 폭탄도 터트리는 시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건 유동성이 확산되기보다는 그냥 돈들이 거기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죠? 특정 이 섹터에서.
이 전력주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도 잘 보면 하나 에어로스가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 쪽 관련돼서는 워낙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뭐. 그죠? 방산과 관련된 거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LRD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제 계속 견적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폭탄도 한 번씩 터뜨리죠. 이노스페이스처럼. 뭐랑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우주항공 쪽이긴 하지만 이게 그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에 연결고리를 했었던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것도 하나는 급등하고 하나는 순환매가 나오지만 동시에 폭탄도 터뜨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원전주 쪽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대규모 수주가 연속 나오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애들 오히려 좀 붙으면서 지금 보면은 원전주 쪽은 아직 그런 흐름들이 없는데 지금 나머지 그 방산 우주항공과 전력주하고 조선 섹터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가고 있으면 수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겨운 거는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장에 좀 나침판으로 이야기해드리는데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반복되잖아요. 지겹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 지겨운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수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섹터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동성이 확산되지는 않고 기준 주들주의 어떤 자금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이게 2630이라는 구간에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출주도 있잖아요. 제가 바이오나 반도체 쪽에서 자금의 쏠림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제가 항상 순위를 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터리가 급등이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자동차 급등이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 반도체가 자금이 쏠리든지 아니면 바이오가 자금이 쏠리든지 이 신호가 나와야 된다. 왜 2630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판을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어제는 반도체가 되게 좋았잖아요.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좋은 주식들이 많이 보이고 반도체가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장군 멍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번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 쏴 이걸 아직 결정 안 한 거고 이번에 바이오 쪽으로 자금 쏴 이걸 결정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전체 섹터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섹터 내에서 좀 먼저 좀 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녀석들 쪽으로는 먼저 돈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강남도 엄비를 보면 압구정, 청담, 반포, 개포, 논현동, 대치 이런 게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먼저 치고 갈 때가 있거든요. 압구정 먼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신 이제 주가 그 부동산 꺾일 때는 반대로 빠지면 제일 약한 애들부터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 섹터도 반도체라는 이 키워드를 보면 HBM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가전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소부장 섹터랑 묶여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기서는 좀 유리기판하고 HBM이 저는 먼저 선두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좀 주가 위치 자체가 계속 위에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HBM에 대한 이 키워드가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테크잉이나 리노공업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면 좀 가짜 신호를 보거든요. 한미 반도체, 하나 비전, 뭐 그 다음에 확산되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애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먼저 좀 들어온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관련된 판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하이닉스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키워드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피옵틱스라든지 캠트로엑스라든지 YCK 이런 애들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이 돈의 순서가 HBM하고 유리기판 쪽으로 먼저 쏠리고 나머지 소비자한테 커지는 식으로 가야지 진짜 신호인 거고 그 신호가 아니면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좀 반도체 내에서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는 오늘 ABR 바이오가 파킨슨병 관련된 임상 1차 결과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22% 좀 쳤었는데 요 상승은 GSK한테 4조가 넘는 기술 플랫폼 요 수출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제 시장의 좀 대장이 원래는 옛날에는 알테오젠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테오젠에서
제가 ABL 바이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ABL 바이오 바뀌었는데, 요 시세를 만든 게, GSK한테 4조 기술 수출하고, 이번에 파킨스병 관련된, 그 기술 이전, 이 가능성이 있을 만한 이번에 이제 연구 성과, 이게 내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사간 애들이 RNA 치료제를 키우려고 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RNA. 무슨 말인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이라든지, 우리가 뇌 쪽 관련된 이 플랫폼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 속에서 어떤 약물 던지게 되면 독성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약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독성 아니야. 라는 어떤 기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ABL 바이오가 플랫폼 기술 BBB 셔틀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RNA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에이스판 같은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이번에 좀 매수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이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ADC도 있고 위탁 생산도 있고 뭐 RNA도 있고 비만 쪽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뭐 치매, 그죠? 치매, 비만. 팩토로는 이제 비만이고, 젠베스는 이제 치매 쪽이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 쪽. 이런 애들이 이제 RNA 플랫폼을 엮여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다음에 ADC가 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ADC가 전면에서 나머지 바이오를 진두지휘했다면, 지금은 RNA 치료제와 위탁 생산과 얘네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을 해서 비만 치료제라는 이 섹터는 이제 덩치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돈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이쪽에서 먼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네들과 반도체 HBM과 유리기판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는 네가 올라가고 하루는 네가 올라가고 하루는 네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은 치중되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지금 투자주택 일정 이사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워낙 강세란 키워드가 던져지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의 이번에 흐름들이 좀 좋았잖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애들도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실적 달랐던 APR도 그렇고 뭐 실리콘도 화장품 관련된 섹터 쪽으로 그래서 시장이 좀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수출주들의 부진한 흐름들을 좀 수익률 게임에서는 화장품 쪽에서 계속 좀 이어질 걸로 보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세분화, 바이오 쪽에서도 좀 세분화 이런 식으로 해서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좀 특정 섹터 쪽으로 자금이 쏠린 형태가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시스템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 시기를 조금 예상을 해보면은 대선 전후일 가능성이 조금 높을까요, 문 의원님? 정확하게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장군멍군의 싸움, 그러니까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유동성이 이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려면은 예상되는 그 대략적인 시기가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대선 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은 이미 결론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트럼프에서 이야기했던 관세와 관련된 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가는데, 정권이 말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이 열렸었을 때 대기하고 있었던 이 돈들은 달러 강세 베팅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가 나올 걸 생각을 하고서 대한민국과 나머지 뭐 중국이나 일본 시장, 신흥국 시장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대선 전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각계전투식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니까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좀 투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HBM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HBM이 없으면은 유리기판이라도 차라리 급등할 때 더 사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2등으로 밀리면 바이오로 간다는 얘기인데 바이오 쪽으로 가게 되면은 RNA 치료제 쪽하고 위탁 생산 쪽으로 해라.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에이스팜이나 바이넥스나 삼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DC 쪽은 알테오제인이나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비만이나 이런 거는 뭐 워낙 중성주들이라서 이거는 뭐 선수들만 하시고 그죠? 그렇게 권장하고 그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이오나 반도체가 계속 자금을 끌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약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언택트나 화장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그러면은 좀 그 자금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서 계속 기다렸는데 쏠리지 않게 되면 계속 답답하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화장품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 수익 좀 추구하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빠지면 반등 나오고 빠지면 반등 나오고 동시에 폭탄도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께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성운 투자하세요. 네.